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우리 보존 그러면 이런 단어를 쓰죠. 컨서베이션.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것 때문에. 이 단어 아닌가? 유지. 뭐 대통령 영부인 논문. 유지 한자로 한글로 써가지고 그 유지하다, 보존하다 뭐 이런 뜻 아닌가? 컨서베이션, 유지하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유지되더라, 보존되더라. 막 이런 얘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건 니네 중학교 때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러면 일단 니네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역학적 에너지 들어는 봤을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도대체 뭘 거냐? 아니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뭐냐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야. 니네가 배운 수준으로는 위치 에너지지만 이제 고등학교 오면 위치 에너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써요.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 포텐셜 에너지를 선생님이 포텐셜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 물리학 용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포텐셜이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잠재적인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니네들한테 잠재적인 에너지가, 잠재적인 능력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이런 시험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물체를 여기 들어 올려.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걸 놓으면 일을 하더라는 거야. 밑에 있는 못을 박더라는 거야.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중력이라 그래.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이 매개 입자를 중력자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중력자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가장 먼저 나온 게 중력이야. 근데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건 광자라는 매개 입자를 이미 발견했어. 그 다음에 강력을 매개하는 파이온하고 글루온, 얘네들 소립자들끼리 묶여있는 이런 매개 입자들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그 양력은 W보손, Z보손이라고 하는 매개 입자를 발견을 했어.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중간에 매개 입자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 그래서 이름만 지어놓은 상태야. 중력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중력에 대한 건 아직도 퀘스천이야.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이에 뭔가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올리면 에너지가 축적됐다가 땅 일을 하는 거라고. 이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용수철이야. 용수철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용수철 안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지. 탁 놓으면 팅! 아이고 아파. 개그맨들이 슬랩스틱 코미디 할 때 목에다가 고무줄 걸고 막 달려가지. 가위로 잘라버리죠. 팅 튕기면 이제 막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걸 관객들이 보고 웃고 막 이러잖아요. 고무줄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아프잖아. 이건 탄성력이야. 이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하고 중력에 의한 에너지를 우리는 통틀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걸 놓으면 이제 얘가 속도가 빨라지지. 우린 그걸 뭐라 그래?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운동 에너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역학적 에너지에 이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쓸 거니까 물리에서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면 여기는 뭐를? 디멘전을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니네 이거 배웠잖아. 1이니까 1뉴턴을 1m 움직일 때 쓰는 걸 1뉴턴미터. 그래서 우리는 1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 1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1에너지야. W는 F, S다. 자, F도 힘이고 이동거리 변이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니네 알겠지만 벡터 곱하면 뭐가 돼? 스칼라가 된다. 니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는 것처럼 벡터 이렇게 짝수로 곱하면 스칼라가 돼. 홀수로 곱하면 다시 벡터로 돼. 방향이 생겨나.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다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일반식을 써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쓰자.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S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쓰면은 첨자 같으지. 첨자처럼 쓰면 안 되고 일반식을 써야 되니까 F 코사인 세타 곱이야. 여기에 S 이렇게 되죠. 이 코사인 세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원래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수평면에서 여기 이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이게 원래 이렇게 끌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서 S만큼 이렇게 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일할 때 우리가 이렇게 끄는 사람이 어딨어. 대부분 줄매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야? 이 X 성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얘랑 각도가 세타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걸 포함하고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 F분의 F X 성분인 거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F X 성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준 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야. 이렇게 일반식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이면 1이잖아. 그래서 이게 0인 것, 이렇게 끌어당기면 코사인 세타가 0인 거잖아. 그래서 1을 그냥 곱한 거여서 중학교 때는 FS라고 쓴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물리 2에 가면 전부 다 1은 이게 일반식인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1에너지 공식을 하나 적었어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처음이야.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갖고 이렇게 쓰지. 얘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도 단위가 전부 다 단위는 줄이다. 에너지 단위는 전부 다 줄이다.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벡터가 여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 1에너지 이런 애들은 운동 에너지 전부 다 뭐야? 크기만 있는 스칼라다. 얘는 벡터의 제곱이니까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공식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EP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라 했죠. 포텐셜 잠재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한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란 말을 없애고 그냥 자연스럽게 포텐셜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포텐셜. 내가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믿는다고요. 혜인이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로봇공학자. 아, 로봇공학자. 우와. AI 결합된 로봇공학. 멋있지? 나중에 로봇 한 대 선물해줘. 자, 그때쯤 되면 선생님은 이제 노년을 즐길 거니까 선생님 친구할 수 있는 로봇 하나 이렇게 마련해줘. 그러니까 또 알아? MIT에서 제일 잘 나가는 로봇공학 교수가 될지. 그죠? 일단 로봇공학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수는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연구해가 돈도 많이 벌고 기업도 차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사업 많이 해. 자기 그 아이템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기도 하고 굉장히 돈 많이 번대요. 그런 쪽으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가라, 외국. 뭐 어디가 제일 괜찮니? MIT가 그래도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저기 데니송 데니송 그분이 MIT에 계시나? 그분이 계신 거기도 유명하던데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은 잘 모른다고요. 지금은. 근데 몇 년 지나면 한 10년만 지나도 그게 딱 두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험 점수 이런 걸로 판단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냥 지금 폭을 넓게 펼쳤으면 좋겠어.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탄성력에 의한 탄성력 포텐셜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쓰고 M, G, H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탄성력 포텐셜을 선생님이 그냥 구별하기 쉽게 EP 프라임이라고 쓸 거야. 얘는 2분의 1 K, X의 제곱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공식부터 먼저 써놨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하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처음, 그래도 운이 좋은 거야, 얘네들은. 이걸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저기 물리2에 가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중력은 mgh다. 다 전부 다 뭐야? 단위가 줄이다. 다 전부 단위가 줄이다.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여기다 좀 해볼게.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원래는 만유인력의 일부잖아요. 만유인력에서 나온 거잖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뭐였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행성이라고 하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지금 올려져 있잖아.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 어떤 거죠? 지구 위에 사과, 지구 위에 사과, 책상 위에 사과, 또는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야, 니네는 도시 출신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달린 거 본 적 있어? 실제로? 아니면 TV에서라도 봤지? 가수원에 이렇게. 그럼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 높이가 얼마나 되든 뭐 많아야 한 2m 되는 거 아니야? 사과나무 2m 돼요. 우리 이제 상식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민건아, 넌 상식이 좀 있나 보자. 상식이 좀 있을까? 지구 반지름이 얼마야?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지구 반지름. 지구과학 시간에 안 배웠나? 자, 우리 지각을 해양 지각이 0에서 5km, 대륙 지각이 0에서 35km까지. 거기를 우리는 뭐로 비치지 불연속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멘틀이 있어. 멘틀이 2,900km까지가 멘틀이야. 그 다음에 이제 멘틀에서부터 외핵이 5,100km까지가 레만면까지가 외핵이야. 5,100에서 6,400km까지가 내핵이야.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다? 6,400이야. 이제 앞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6,400km야. 여기에 이제 2m야, 2m. 2m 높이의 사과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6,400에 대해서 2m 계산이 될까? 의미 없지. 6,400이 100m 의미가 있을까? 없어요. 이게 조금 유의미하려면 한 인공위성 수준은 돼야 돼. 인공위성이 지상 400km에 떠 있어. 그럼 6,400에서 400km면 조금 무시 못하겠지. 이런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제 왜 얘랑 지구를 m이라고 하고 사과를 m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만유인력 법칙 어떻게 되죠? F는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어떻게 되죠? R의 제곱에 어떻게 된다? m의 m. 유명한 만유인력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만유인력은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이 힘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값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걸 좀 예쁘게 쓴다 그러면 R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H가 유의미한 값이 되려면 한 400, 100km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지. 400, 500, 1000 이 정도 돼야지 6,400에 대해서 그러니까 6,400 정도 올라가면 한 2R 정도 되면 이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무슨 뭐 100m, 200m 해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너무 미미한 값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진다고 배웠다고.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서의 어떤 운동을 설명할 때는요. 그냥 계략적으로 근사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100m, 200m 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력은 항상 일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일정하더라. 중력이 일정하더라.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 선생님 보기엔 한 1km 내외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에베레스트 산까지 정도 하면 8,800이니까 한 8km 내외? 근데 사실은 그 정도 올라가도 중력이 조금 달라지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은 달라져. 근데 우리가 보통 물리에서 얘기할 때는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높이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긴 중력은 힘 F잖아. 그러면 우리 1에너지 구하는 거잖아. 에너지잖아. W는 Fs잖아. W는 Fs잖아. 그러니까 이거 면적인 거야. 면적인 거야. 이게 1에너지인 거고 그게 바로 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중력이 뭐요? 중력은 mg잖아. F는 mg잖아. 중력이. 그래서 mgh가 된 거야. Fs.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중력 일정하지 않은데요, 선생님. 높이 올라가면 안 오. 정확히 얘기하면 일정하지 않어.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정하게 놓고 계산하는 거야. 지표면에 뭐 기껏해 한 1km 내외에서는 이 식이 어느 정도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
이렇게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게 된 거야. 중력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중력을 알아야 되니까 F 중력은 어떻게 표현한다? mg라고 표현하고, 탄성력은 어떻게 표현한다?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표시하는 공식도 좀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탄성력은 어떻게 나왔냐는 거야. 탄성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래서 니네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중력은 이런데 탄성력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여기가 x야. x는 늘어난 길이야. 용수철이나 고무줄 생각해봐. 여기는 이제 뭐야? 탄성력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고무줄을 늘리면 늘릴수록 탄성력이 세지잖아. 용수철은 늘리면 늘릴수록 탄성력이 세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실험을 하면 길이를 늘리면 늘릴수록 탄성력이 세진다고. 그거의 정도가 뭐예요? 기울기 K야. 우린 이 K를 뭐라 그래? 용수철 상수라 그래. 또는 뭐라 그래? 탄성 계수라 그래. 얘 단위가 뉴턴 퍼 미터야. 그래서 1미터 늘릴 때 몇 뉴턴이 들어갈 거냐. 탄성 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탄탄한 용수철이야. 탄탄한 고무줄이야. 이걸로 튕기면 진짜 아파요. K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늘리면은 얘가 이렇게. 그러면 탄성력이 탄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기울기가 쓰겠지. 이렇게 될 거라. 얘는 뭘까? 얘는 뭘까요? 이 점이 우리는 탄성 한계라고 그래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탄성 한계는 뭘까요? 고무줄 같은 경우는 끊어져 버리는 거야. 용수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탄성 한계야? 늘어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아. 이런 게 탄성 한계다. 이렇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구해야 돼? FS잖아. 적분하는 거야. 이게 적분이야. 이게 일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적분한 값이다 보니까 여기가 X면 기울기가 K니까 요 값이 KX일 거 아니야.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KX에 X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2분의 1 KX의 제곱이. 그러니까 얘랑은 전혀 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중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더라. 근데 탄성력은 고무줄은 어떻게 늘리면 늘릴수록 힘이 세지더라. 그래서 그걸 적분한 거다 보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공식들, 딱 공식 4가지, W는 FS라는 1에너지 공식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공식하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운동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공식하고,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2개 공식하고. 참고로 중력은 이렇게 표시되고,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거는 복원력이기 때문에 방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X로 잡아당기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KX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는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빼고 그 크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값으로 그린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공식이다. 이거는 이미 니네들이 다 알고 있는 공식들인데 선생님이 이거 하나 추가 더 나오죠? 물리학 1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쓸까? 보존력하고 비보존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물리학,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2에서, 고3 때 배우는 물리학 2에서 조금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대학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나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존력이라고 쓰는 것 중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중력하고 방금 배웠던 탄성력.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다른 조건이 다 배제되고 나면 무조건 중력 나오고 탄성력 나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야.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야. 10개가 나왔어, 운동 에너지가. 그럼 그 10개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보존력에는 자, 힘이잖아요. 여기니까 뭐가 있냐면 마찰력이 있어요. 저항력, 공기 저항력 같은 거 있어요. 일종의 마찰력이지 이것도. 그 다음에 전기력 있죠. 전기 에너지로 소모돼 버리지.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소모되거나 자기력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자, 여기 자석을 높은 데서 떨어뜨렸어. 자석을 높은 데로 떨어뜨렸어. 근데 얘가 내려오다가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센 자석이 한 놈이 버티고 있네. 슉 떨어지는데 N극이야. 속도가 느려져. 그럼 여기 있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되지 않았지. 얘 밀어내는 자기력에 의한 에너지로 소멸돼 버린 거잖아. 이런 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마다 가로 열고 단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공기의 저항도 무시하자. 맨날 나오는 거야.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를 힌트를 주는 거라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이쪽 파트 물리학원에서는 보존되는 거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거 두 개를 통틀어서 이제 뭐겠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이건 모두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모두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바닥인데, 지면인데 여기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높이 H에서 떨어뜨려.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이 P는 M, G, H지. 이게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면, 여기로 떨어지면 이때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높이에서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로 지나가면서 여기에 마찰력이 있었어. 마찰력이 있으면 여기 가갖고 여기로 도달했어. 그래서 여기 속도가 V'이래. 마찰로 일부 소모됐어. 그리고 V'이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mg, h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s, 여기 이동거리 s라고 합시다. 더하기 2분의 1 m,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뭘로 소모돼 버린 거야? 열 에너지로 소모돼 버린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은 안 됐잖아. 이게 똑같지 않잖아.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은 안 되지만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랑 나머지 역학적 에너지 합친 거랑 같더라는 거야. 이거는 좀 광범위해지는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거고, 열 에너지로 소모돼 버리면 그건 보존되지 않는 거고, 이제 확장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 거야. 다 더하면 같아야 되는 거야.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것까지 다 계산하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니네들한테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왜? 마찰력을 물리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마찰력으로 소모되는 것까지도 니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긴 해요. 마찰력에 의한 열 에너지 손실되는 거, 그것도 계산하는 게 나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뭐냐면 문제 수준이 그거 마찰로 소모되는 열 에너지 없다고 가정하고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은 노트에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조금 알겠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선생님이 원이라는 저기를 붙일게, 순서를.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걸 가지고 해봅시다. 이게 중학교 2학년인가 1학 3학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날 거야?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지면입니다. 그래갖고 지면으로 떨어지는 순간 여기 자유낙하를 한다. 자유낙하를 해갖고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을 구하래. 이렇게 구하라구나. 자, 여기 봐.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m 높이 떨어져 있는 여기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을 구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 여기에 높이 10m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이게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일정하더라. 그럼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얘도 일정해야 된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이 조건에서 여기서는 지금 출발 전이니까, 자유낙하 전이니까 이게 0이지. 왜? V가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누가 0일 거니? 이게 0이지. 왜? H가 0이기 때문에. 우리 원래 기준면이 0으로 하는 거잖아, H를. 이렇게. 기준점을 0으로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남는 애는 누가 남아요? 이게 남지. 이게 남지. 결국 이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같아야 된다? 자, M, G에 10.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운동에너지 2분의 1에 M, V의 제곱. 우리 V 구하면 되는 거잖아. MM 어차피 사라져. 그러니까 M은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G는 얼마죠? 우리 9.8로 계산해야 돼. 98이지. 넘기면 196이죠. V0는 196이죠. 따라서 뭐의 제곱이야? 14의 제곱이네. V는 14m/s. 이렇게.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간단한 문제고. 니네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가 요 지점을 지날 때 뭐 어떤 높이 H 지점을 지날 때 여기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뭐 3대 2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봐. 이랬을 때 높이 H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잖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B가 뭐 높이의 B로 나와가지고 계산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그냥 니네 아는 뭘로 계산하면 돼? 더 간단해요. 왜? 등가속도 운동식 세 번째 뭐죠?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 유명한 식 있잖아. 우린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어차피 0이니까 이게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A가 2, G고 S가 얼마야? 10m잖아. 이게 V의 제곱이지. 여기다 9.8 집어넣으면 따라서 V는 얼마 나오는 거야? 14m/s.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중학교 때 이걸 갖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시험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수능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유형이 어떤 유형이 나오겠니?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지면이 여기야. 이렇게. 여기에 M이라는 물체가 VA야. 여기가 A 지점이거든. 여기가 B 지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C 지점이야. 여기가 D 지점이야. 높이가 HA지. 여기 높이가 HC겠죠. 여기가 HD겠지. 그냥 일반식 쓰려고 그러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최초 출발이 여기잖아. 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냐? mg ha 플러스 어떻게 되니? 2분의 1의 m v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뭘로 바뀌는 거야? 얘죠. 2분의 1의 m v b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g h c의 2분의 1의 m v c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다 v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또 누구랑? 저 뒤에 가면 어떻게 된다? mg, h, d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 m, v에 d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마찰도 없고 뭣도 없잖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같더라. 같더라.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오니? 이제 하나 더 추가된다면. 벽면이야. 용수철이 있어. M이야. H. A 지점이야. B 지점이야. V, B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K야. 그래갖고 X 압축됐어.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역학적인 보존된다는 얘기. 원래 얘가 가진 게 얼마야? MGH란 말이야. 얘가 A 지점을 지나면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지. 2분의 1 MV A의 제곱으로 바뀐 거잖아. 얘는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 K의 X의 제곱하고 나머지 2분의 1의 M의 VB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는 용수철에 저장이 되고 일부는 운동에너지로 남아있고. 똑같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이런 내용들이 조금 확장된 거라고. 근데 수능에서 다뤄진다고 이것도.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1번입니다.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고스란히 단 좀 많아진 거지 양이. 미지수가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필기 좀 해봅시다. 아직 좀 할 게 많아.